엄청난 공사를 해서 그런 자연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너무나도 희귀한 예입니다. 하나하나의 단위도 나왔고요. 말 그대로 수확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풍납토성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며 한강변의 충적 대지상에 축조된 한성기 평지 토성입니다. 풍납토성 서쪽에는 한강이 지나가고 동남쪽에는 몽촌토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현재 동남, 북벽과 서벽 일부만 지표상에 잔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된 것으로 추정됐던 서벽이 발굴 조사를 통해 지표하에서 확인되면서 풍납토성의 본 모습은 총 길이 3.5km 이상의 거대한 규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식이 왕성으로 확인된 고구려의 국내성 2.6km, 신라의 월성 2.4km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는 풍납토성 서성벽 보존 정비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풍납토성 서성벽이 지표 하에 잔존해 있고 또 이 서성벽의 진행 방향 그리고 서성벽의 축성 방법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축적되었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시도된 성벽의 평면 조사를 통해 성벽의 축조 방법과 증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조사에서는 평면과 단면의 조사 범위를 확장하여 첫 번째, 한강변에 축조된 서성벽의 원지형을 추정하고 두 번째, 서성벽을 쌓아 올린 판축 기법을 확인하고 세 번째로 성 내부에서 확인된 내환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에 당시 왕경의 중심지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적이 AD 475년까지 이곳 풍납토성이 있어서 고대 역사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풍납토성은 판축토성으로 알려져 있고 백제에서 이러한 판축토성이 왕성으로 사용된 사례는 사비기까지 이어져서 부소산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소산성의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서 정교한 판축과 그에 사용된 판축 구조물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미 한성기 풍납토성에서부터 이러한 정교한 판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평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점이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사 성과는 풍납토성이 축조되기 이전에 원 지형을 파악하고 성벽이 축조되기 전에 기초를 쌓았던 대지조성의 일면을 확인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평면조사 구간 내에 단면조사를 병행하여 단면조사 토층을 통해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왕성이 이렇게 한강변에 바짝 붙어 있겠느냐, 따라서 왕성이 아니다, 이러한 일부 반론이 있었지만 당시에 백제인들은 한강변에 있는 충적 대지 위에 엄청난 공사를 해서 그런 자연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거대한 위대한 토목 구조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금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서성벽은 강변 충적대지에 퇴적된 자연제방을 정지한 후 쌓아 올렸습니다. 한강 범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한강 주변에는 토사가 퇴적되었으며 강 내측은 경사진 사면을 이루며 지대가 낮아졌습니다. 풍납토성 서성벽은 경제적 효과와 노동력의 절감을 위해 자연 제방이 형성된 지형을 선택하여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연 제방이 형성되면서 울퉁불퉁한 면은 깎아내어 다듬어내고 모래와 점토를 교차로 쌓아 올려 기초 성토층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벽 내측은 자연 제방과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지반을 다지기 위해 부엽공법을 이용하여 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삼토루 하단에 위치하는 부엽층은 주로 다량의 식물 유기체와 뼈조각이 인장재로 사용되었는데 각 퇴적층별로 상이한 인장재를 사용하여 부엽층을 쌓아 올렸습니다. 또한 연약한 지반을 개량하기 위한 지정 말목이 확인됩니다. 부엽층에서 확인된 지정 말목 하부에는 기초 성토층 성토시 매납된 지진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진구로 매납된 간경호는 거꾸로 뒤집힌 상태로 매납되었으며 호 내부에는 공원물로 추정되는 멧돼지 어금니와 개의 다리뼈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성벽의 평면 조사와 더불어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의 기초 시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강 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의 초측과 증축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너무나도 희귀한 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대한 성토 구조를 쌓기 위해서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판재를 갖다가 이용해서 궤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흙을 다져넣는 방식을 사용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판재의 흔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단위도 나왔고요. 목줄을 세우고 판재를 수직으로 세우고 쌓았을까 아니면은 판재와 목줄을 약간 경사지게 쌓아놓고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반대로 수직으로 쌓은 다음에 깎아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나온 양상을 보니까 수직으로 판재를 세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쪽 부분은 경사지게 판재를 대서 판축을 한 그런 흔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판재는 굉장히 귀한 재료이기 때문에 판축을 한 단위마다 판축을 한 다음에 떼서 다시 재활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성벽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판재를 그대로 놓아두고 다시 그 바깥쪽에 또다시 판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판재가 지금은 점질토 상태로 바뀌어서 남아있는 건데요. 크기도 엄청난 거지만 이 엄청난 크기의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보여준 토목기술과 국가 단위 정치체로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 재료 이런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99년과 2011년에 있었던 두 번의 동성벽 발굴조사 결과 풍납토성은 판축기법을 이용해서 쌓아 올렸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판축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아 과연 판축 성벽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판축기법은 방형의 판축 구조물을 세우고 내부에 일정한 두께로 층을 이루도록 물성이 다른 흙을 교차로 다져가며 수평으로 쌓아 올린 것을 말합니다. 판축의 엄격한 근거는 판축층과 그리고 판축 구조물, 달구질 요철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면 조사 위주의 토성 발굴 조사의 한계점, 그리고 판축 구조물을 해체와 재설치를 반복해서 쌓아 올라가는 한성기 백제 토성의 특성상 판축 구조물을 확인해내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풍납토성 서성벽 평면 조사를 통해 그간의 논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각 토루 경계면에서 판축 목줄을 확인했고요. 채성부 상면에서 방형의 판궤로 이루어진 판축 단위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노출된 채성부 상면은 보시다시피 교란과 훼손이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발굴조사단에서 채성부 상면의 교란층을 일부 걷어낸 결과 이 내부에서 방형의 판궤가 연접해 있는 모습과 그리고 그 사이로 협판과 목주가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방형의 판궤는 마찰을 이용하여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물린 형태인 단면 품자형으로 축조됐습니다. 판궤를 수평과 수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정지층도 존재합니다. 풍납토성 서성벽에서 확인되는 판축 구조물은 협판과 판축 목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납토성 서성벽의 1토루 내에서는 수직의 협판과 수직의 판축 목주가 교차로 쌓아 올려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각 토루 경계면에서는 기울어진 협판과 기울어진 판축 목줄을 이용해 성벽을 비스듬하게 경사지며 쌓아 올라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단에서는 추후 하강 조사를 통해 판축 목주와 그리고 협판의 축조 방법에 대해 명확히 밝혀낼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는 내환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져보니까 이 내환도라고 하는 이 길은 최근까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내지는 조선시대까지도 이 도로가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로면에 남은 운송수단으로서 수레바퀴라든지 그리고 도로의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제의 서식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동성벽 절개 조사와 다수의 성 내부 조사에서는 조사 지점의 한계로 인해 성벽과 성 내부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2021년 조사에서는 평면 조사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여 성벽과 성 내부를 동시에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성벽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성벽에서 확인된 내환도는 서문지에서 시작되어 서성벽을 따라 미래마을의 남북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환도는 도로면과 배수로로 활용된 측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구는 폭 1에서 1.2m, 깊이 80cm, 단면은 U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조사 범위 한계로 인해 도로면은 폭 6m까지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사질점토와 사질토가 수평상의 층위를 이루며 형성된 도로면에서는 층위별로 수레바퀴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궤폭 120에서 180, 윤폭 8에서 15cm로 삼국시대에 확인되는 궤폭 및 윤폭과 일치합니다. 일부 수레바퀴은에서 윤폭이 넓게 확인되는 현상은 노면 상태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서성벽의 내환도는 내부 순환도로로서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서문지와의 연결, 성벽과의 관계 등을 통해 풍납토성의 도시계획을 복합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유구입니다. 조사단에서는 향후 문지에 대한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 증축 과정에서 도로와 문지의 유기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풍납토성 서성벽 평면 조사와 단면 조사를 통해 방형의 판괴가 연접되는 양상과 함께 판축 구조물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 내부 평면 조사 구간에서 서성벽 내측 순환도로에 해당하는 내환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풍납토성 서성벽 평 단면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성벽 조사는 초축과 증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하강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축 단위를 파악하여 백제의 도량형을 살펴보고 판축 구조물의 규모 및 협판과 목주의 결구 방식을 복원함으로써 판축 구조물의 구조와 축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에 예정되어 있는 문지의 보완 조사를 통해 성벽의 초축 및 증축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내환도와 서문지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풍납토성 증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풍납토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한성기 백제 사람들의 삶을 되살려내고 이와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